자, 어제 이제 제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관련해서 저널리즘 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근데 참 공교로워요.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지금 뭐 김어준이나 최욱, 최강욱, 정준희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한테 이제 빌붙어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김어준의 빌붙어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김어준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쓴소리를 못하고 뭐 쫄지마 씨발을 외치면서 김어준을 감싸고 도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뭔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저러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최욱이 지상파 프로그램을 2개를 했었죠. 그죠? 그 저널리즘 제인가 그것도 했었고 또 제일 이제 컸던 게 더 라이브죠. KBS. KBS는 어쨌건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채널보다. 그래서 KBS에 꽂아서 들어갔다라는 건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거지.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의 TBS의 김어준이 뭐 그 이전에도 뭐 어느 정도 인기가 있긴 했지만은 사실 낙검수 이후에 많이 이제 영향력이 약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뉴스공장에 이제 TBS의 뉴스공장에 데일리로 꽂아주면서 김어준이 이제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걸 TBS에서 만들어준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TBS에서 만들어 놓은 포맷을 그대로 가져 나와서 김어준이 현재 뉴스공장을 하고 있으니까 뉴스공장이라는 브랜드를 본인이 가로챈 거죠, 사실은. 그건 공공재예요. 뉴스공장도 TBS의 소유가 맞는 거예요. 김어준은 TBS에 고용돼가지고 급여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 브랜드 TBS에서 개발한 브랜드를 김어준이 가로채는 건 그건 사실 맞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오세훈이 TBS를 탄압하는 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제가 그런 문제까지 지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공공재를 갈취해서 사익을 취한 경우에요. 공공재. TBS가 어쨌건 서울시의 산하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울시 재산을 김어준이 가로챈 거죠. 뉴스공장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로 어쨌건 간에 뭐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졌고 당시 SBS에서 이제 블랙하우스라는 방송도 했죠. 그랬고 최욱이도 뭐 그 전에도 민주진보 진영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는 있었지만은 더 라이브라는 이제 데일리 프로그램 이런 경우도 데일리 프로그램 진행자를 하는 것도 되게 드문 경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이제 더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인지도를 많이 쌓았지.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날 매불쇼가 저 정도 이제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던 거고. 그래서 최욱도 뭐 누군가 꽂아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정준희 씨도 100분 토론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주진우도 MBC에서 스트레이트라는 방송을 MBC도 공영방송이니까 거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스트레이트라는 방송을 진행하고 라디오에서 데일리도 했고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만히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다 뭔가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빤스 내리고 문조털레를 방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조폭 연루설 SBS에서 이제 보도했던 것과 관련해서 최강욱, 정준희, 최욱이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개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관련 영상 파묘한다고 그랬지. 니들이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이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2007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을 때 2명의 변호를 맡았다. 판결문 내용에 변호인으로 등록이 돼 있다. 들어가 있다. 이건 이전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됐던, 알지 못했던 사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취재를 하던 중에 우연히
이제 내용들을 확인을 하게 됐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기소된 피고인이 47명이었고 그래서 법정 전체가 이 피고인들로 가득 차서 이제 누가 누군지 미처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재판 중에는 자신의 의뢰인에게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의뢰인 그러니까 코마 트레이드의 대표인 이모 대표에게는 뭐 관심을 가질 이유조차 없었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수임했던 사건이 수천 건인데 어떻게 다 일일이 그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모 대표가 이때 당시에 이제 그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무더기로 검거됐을 조직원들 가운데 쿠마트레이드 대표가 있었고 네. 이재명 지사는 다른 2명을 변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 대표를 뭐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 내용이 얘네가 조폭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그거였잖아요. 재판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좀 답변하신 게 옹색하네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쟁점으로 이제 조폭을 변호한 게 그러면 도덕적으로 맞는 것이냐 이 쟁점에 너무 신경을 쓰시다 그렇죠. 보니까 나는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앞도 몰랐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사건, 이런 류의 사건은 지금 최욱 씨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단체 조직죄로 기소를 하거든요. 그럼 이 47명이 한꺼번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47사람이 다 조직원으로서 기소돼가지고 거기서 조직원이냐 아니냐, 네 역할은 뭐냐 이런 거를 놓고 이제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보자면 결국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조직원이라는 걸 인정하고 집행유예로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변호사 입장에서 그 조직 사건 내에서 자기 피고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변론이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내 피고인한테 신경 쓰느라고 의뢰인한테 신경 쓰느라고 다른 사람은 알 겨를이 없었다. 이것도 그리고 내가 수천 건의 사건을 했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이것도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수천 건의 사건을 했더라도 47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사건은 그중에 한두 건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억하시기가 용이했을 것 같고 내 피고인한테 집중하느라고 몰랐다라는 거는 그렇게 막 재판 법정에서 여러 사람이 서 있게 되면은 내 피고인을 할 순서에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하는 얘기를 들을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앉아있다가 파악이 되거든요. 기록을 꼼꼼히 안 봤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해명은 좀 몽색해 보이네요. 그때 당시 얼굴과 지금의 얼굴을 기억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거는 얼굴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는 사건으로 기억하는 거니까 또 이게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폭이었다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시던 변호사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들어볼 수 있는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전혀 몰랐다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가네요. 네, 여기까지 자료 화면을 보셨습니다. 이게 저널리즘 제이라는 프로그램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비평을 하는 미디어 비평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고 이건 이제 지상파에서는 그 법률적으로 저런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SBS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자리가. 그 사건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와서 이제 뭐 우리야 예전부터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이제 와서 이제 법률적으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장영화가 유죄가 나오면서 저희 가짜 뉴스라고 법률적으로 확정이 된 거잖아. 근데 뭐 저 때는 몰랐다 칩시다. 그래서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프로그램 성격상 저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인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진실을 얘기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지 이런 걸 따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프로그램은. 과연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 윤리를 잘 지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보도를 했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했는지에 대한 SBS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왜 저기 최강욱이가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모를 리가 없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잘 안 변합니다. 저게 몇 년 전 방송이에요. 뭐 10년 전쯤 된 방송인데 10년 전에도 저렇게 뇌피셜로 아무 데서나 지상파에서도 뇌피셜로 싸질르던 인간이
유튜브에서는 뭐 뇌피셜 안 하겠습니까? 양조킨 권상무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욱이도 거기서 고개 끄덕이면서 뭐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기 출연진들 한번 보세요. 지금 뭐 민주진보 유튜브에서 나름 셀럽이라고 알려져 있는 최광욱, 최욱, 정준이가 앉아 있어요. 근데 민주당 출신의 성남지사가 근거도 없는 사실로 공격을 받고 있어. 그러면은 다 민주당 사람밖에 없었던 저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팩트가 나왔다면 모르겠습니다. 팩트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방어를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게 맞습니까? 거기 뭐 국민의힘 패널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면 모르겠어. 보수 진영 패널도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어요. 다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눠먹고 있는 상황이잖아. 우리 편끼리 모여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민주당 출신 성남시장을 공격을 해야 됩니까? 그냥 뻔뻔한 놈들이야. 그리고 전 더 웃기는 게 김어준이 뭐 과거에 본인이 뭐 이재명 대통령을 뭔가 방어를 한 것처럼 사기질을 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다 증거 자료들이 증거 영상들이 다 유튜브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까. 저는 예전에 제가 그 개장수랑 싸웠잖아요. 그 개장수가 본인 입으로 이재명 대통령님 막 성남시청 앞에 가서 막 기자회견하고 막 시위하고 그랬어요. 그놈이 이재명 대통령을 막 공격했던 놈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놈이 추미애 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변해요. 가만히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어. 그 개장수가, 추미애를 미는 이유가,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추미애를 미는 거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끝까지 후보 사퇴를 안 했잖아요. 대부분의 후보들이 사퇴를 했는데, 끝까지 사퇴를 안 하고 버텼어요. 뭐 그런 이유가 이재명 표를 갈라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개장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런 이유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뭐 내가 뭐 똥파리 대마왕이다, 뭐 이재명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다 해가지고 그게 다 자료화면이 유튜브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나와가지고 막 명파리를 하더라고. 2022년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막 친명의 화신이야 화신. 그래서 저놈은 어디 그 근본이 없는 놈이라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구나. 제가 그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새끼는 저거 근본이 없는 놈이라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 모르는 놈이니 저러나 보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저게 이제 친문의 어떤 기본적인 DNA인 것 같아. 친문 DNA예요. 오리발 내밀고 얼굴에 철판 깔고 이게 DNA다. 김어준도 똑같잖아요. 최강욱도 똑같고 최욱이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니 최욱이가 반명인 거는 사실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아마 정영진하고 이동영일 텐데 정영진이 아마 그래서 저는 그 매불쇼하고 결별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영진 씨는 상당히 친명 성향이 강하더라고. 요즘에 방송하는 걸 보니까 친명 성향이 강해요. 그런데 이제 매불쇼 그 집단 자체가 반명이거든.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짜증나지.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3%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JTBC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아마 예정이 있어가지고 뭐 조우기를 대놓고 저격을 하고 이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동영도 잘 알아요. 최욱을 뭐 본인이 키웠다 그러대. 근데 이동영이는 아마 잘 알 거야 반명인 거를. 근데 이제 이동영이 완전히 이제 고정형으로 지금 이제 이동을 다 끝냈으니까 제가 볼 때 이동영이 깔 것 같은데. 최욱이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거를 이동영이 아마 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영이 이제 고정형으로 거듭나는 의미에서 고해성사 차원에서 그 본인 방송에서 그 최욱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뭐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걸 해야 돼. 그 뭐 사적인 그 관계에 그런 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이건 공적인 거야. 조욱이가 지금 사기치고 다니는 거, 우리 유권자들 시청자들 상대로 사기치고 다니는 거 이거 사회적 지금 피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영이 확실하게 시원하게 한번 까줬으면 합니다. 과거 영상 하나만 더 보고 가시죠. 취재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사람으로부터 취재 자체가 공정하거나 중립적이지 않고 한쪽으로 몰아서 뭔가 불리하게 만들려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SBS의 제작진
그 지휘 라인에 전화를 했던 것은 취재를 하지 말라든지 또는 저한테 유리하게 해달라든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있으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한 것이었죠. 물론 제가 지나고 보면 제작진에게 전화를 하거나 한 것은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통화 당시에 다 한번 공개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용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던 것이고, 그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언론사가 취재한 것이고 본인들의 권한과 책임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공개하려면 하시고 알아서 하시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시장을 계속 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제가 권한이 있으면 저는 공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오해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내용들 보시는지요? 만약에 본인이 우려했던 대로 방송이 공정하지 못하게 나갔다면 그동안에 이제 잘 해오셨던 거 있잖아요. 법적으로 또 대응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전에 이렇게 전화하는 모습은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불편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잘못됐고요, 당연히. 왜냐하면 실제로 내용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충분한 어떤 반론의 기회라든가 아니면 취재의 기회들이 주어지는 방식을 이용해야지 다른 어떤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당연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정치인 이재명의 그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에 쭉 이제 주장해 오셨던 부분이 언론으로부터 필요 이상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고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에 대해서 무책임한 보도를 남발한다. 이런 말씀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억울함을 덜기 위해서 또 본인 입장에서는 SBS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을 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말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비중이나 무게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검증하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생기는 거거든요. 제작진으로 하여금 뭔가 아직은 더 안 밝혀진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직감을 주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봐요. 그렇죠, 오히려. 직접 얘기하면 차라리 이제 방금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지만 위로 들어온다거나 옆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내가 나서서라도 뭔가 더 파서 누르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들이 이 갖춰진 어떤 증거에 약간의 불충분성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이제 막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정책 의혹을 자꾸 이제 하도록 만든 또 한 가지 요인 중에 그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이제 친명이 됐으면은 사과하세요. 예. 본인들이 일단 지금 현재는 뭐 과거에 뭐 다 저럴 수 있죠. 예. 과거에 잘 몰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저런 메시지를 지상파에서 나불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친명이라며 지금은 사과를 해야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사과를 요청을 했잖아요. SBS에 요청을 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당장이라도 최욱이, 정준이, 최강욱이 세 사람이 과거에 내가 잘 모르고 방송에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조폭 이슈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런 방송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안 하잖아.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은 다 묻어두고 이제 와서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명팔이 해가지고 시청자들 기만해서 장사질하고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B형이에요. 유시민은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모두 B형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본성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모든 생명체가 생존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리 DNA에는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유전자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익을 추구하는 건 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 돈 벌기 위해서 명팔이 하는 거 뭐 다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지금 명팔이 안 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린 모두 B형이다. 여러분들도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B형인 거야 우리는. 저는 혈액형까지 B형이에요. 완전 올 B형이지 저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비난을 해요? 저는 그건 비난할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뭔가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인 거야. 나쁜 사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죠. 아이고 두야님, SBS 웃기네. 근데 성남시장일 때는 동상이몽도 찍어주고 이미지 띄워주더니 문재인한테 대선 패배하니까 지들 살라고 더 악독하게 이재명 무릎 뜯은 건가? 저거는 위에서 압력이 있어서 그래요. KBS나 MBC나 SBS나 저 문바들이 작업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2018년도에 이재명 죽이기가 뭐 저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KBS는 김부선 인터뷰를 내보냈어요. 지방선거 직전에 김부선을 방송에다 불러다 놓고 하나만 한 얘기를 그걸 인터뷰를 내보내놨어. 그래서 저는 지금 이익을 추구하는 것, 뭐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러면은 본인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발목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을 발목 잡지 말아라. 근데 지금까지 저러고 있잖아. 아닌 척하면서. 지금 한 달 사이에 쟤네들이 한 일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조국당하고 합당하고 검찰개혁 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이게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한 일입니까? 은율님 감사합니다. 또 친문들을 위해서 한 짓이잖아. 그러니까 2018년도에 했던 짓을 지금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또 파볼게요. 파서 뭐 나오는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뭐 고맙네요. 저는 이게 컨텐츠가 돼가지고 유시민이 가고 나서 지금 이제 금광이 하나 이제 폐광이 된 거죠. 유시민 금광이 폐광이 됐어요. 그래서 컨텐츠가 이제 어쨌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쟤네들이 계속 저렇게 발악을 하면서 친문 세력들이 스크럼을 짜고 우리 뉴 이재명을 공격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 이거 파묘 컨텐츠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네. 요거는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조회수 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파묘 컨텐츠로 조욱이, 정준이, 최강욱뿐만 아니라 문바들 파묘 컨텐츠로 유시민 폐광을 새로운 금광을 제가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보이는 족족 방송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코다리 여러분들은 모르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벌써 뭐 10년 이상 지나간 얘기다 보니까 잊어버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전 잘 됐네. 저는 이익 추구형입니다. 이익이 되는 건 뭐든 파요. 돈 되는 건 다 팝니다. 옛날 거건 요즘 거건 10년 전 거건 20년 전 거건 돈만 되면 다 파는 놈이니까 저는 철저한 B형이에요. 돈이 있는 곳으로 무조건 움직인다. 그 시청률이 금광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